이 질문은 제가 다이어트를 연구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식욕이 지금 불안정하고 단언컨대 지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또는 반복하시는 분들의 한 절반 정도는 나름의 식이장애나 또는 불안정한 식욕 또는 중독된 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체크할 만한 것들 제가 조금 길지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좋은 음식을 똑바로 먹지 않는 겁니다. 저 왜 식욕이 불안정한가요? 다르게 말하면 제 몸은 왜 더 음식을 원하는가요? 다르게 말하면 제 몸은 왜 에너지를 더 넣기를 원하는가요? 또는 영양소를 더 넣기를 원하는가요? 라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때 기본적으로 음식을 똑바로 안 먹으면 그게 열량의 양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영양소의 종류일 수도 있어요.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나 또는 영양소를, 재료를 넣어주지 않으면 내 몸은 그것을 더 먹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식욕이 불안정한 첫 번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약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음식을 똑바로 먹고 있나? 라고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설밀 나튀 섭취인데요.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몸에 들어왔을 때 대사를 교란시키고 문제를 만들어요. 이때 우리 몸은 또 식욕이 불안정해지고 무언가를 더 먹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에서 설밀 나튀가 들어있는 게 어떤 음식인지, 내가 이걸 얼마나 자주 먹고 있는지, 많진 않은지 점검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끊어보시면 또 바로 효과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 영망인 겁니다. 잠이라는 것은 우리의 다이어트에 있어서 또는 건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에요. 제가 앞서서 식단과 운동의 중요성을 비율을 쳤을 때 90대 1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숨어있는 게 여기에서 수면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총 합이 200인 거죠. 수면이 100, 식단이 90, 운동이 10이에요. 그만큼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의 뇌나 전신 요소들이 어떤 회복을 하고 정돈하고 고치고 우리 어떤 호르몬이나 신경계들이 회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잠을 하루라도 똑바로 못 자면 그 다음날 더 쉽게 살찌고요. 다음날 에너지가 더 안 나요. 그리고 다음날 우리의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고 우리의 식욕은 불안정해집니다. 식욕 호르몬들이 올라가고 포만감 호르몬 내려가요. 잠을 며칠만 똑바로 안 자도요. 그런데 아마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잠을 잘 자고 있냐 여쭤보면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식욕이 불안정하다면 내가 지금 식단이나 운동 외에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게 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잠을 잘 자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잠만 고치셔도 식욕이 굉장히 나아질 거라고 장담드립니다. 저는 낮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약간 세계적인 수면 학자들도 낮잠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잠이 온다는 게 밤 시간이 됐을 때 어떤 수면 압력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졸린 느낌이 막 들고 그때 딱 깊게 자면서 그 압력을 해소하면서 정돈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낮잠을 자고 나면 밤에 잘 안 졸리잖아요. 그리고 밤에 깊게 못 잘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중간에 우리가 쉬어버리니까 마치 압력밥솥에 김을 빼는 것처럼 그 압력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밥을 지어야 될 때, 잠을 잘 자야 될 때 그 힘이 모자라서 깊게 자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깊게 자기 위해서는 낮잠을 자지 않는 게 현명하고요. 혹시나 꼭 자야 한다면 15분 이내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조금만 자서 그때 그 피로만 옮기는 게 밤에 깊게 자는데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현대인의 식욕이 불안정한 이유 네 번째는 스트레스 또는 부정적 감정의 광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막 느끼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코르티졸 같은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막 나오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보통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자극적인 음식들 또는 뭔가를 자꾸 먹으면서 그 순간을 넘기고 싶어하는 성향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뇌나 신경계 또는 호르몬 이런 계 안에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의 결과이기도 해요. 단기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은 보통 식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긴 한데요. 만성적으로 또는 장기간 이렇게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의 어떤 식욕 관련 시스템에 교란이 생겨요. 우리가 평소에 혹시나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막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자극적인 음식들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리고 괜히 더 약간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풀고 싶어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신경계 또는 어떤 호르몬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정에 과하게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의 식욕들을 안정화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런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하는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탄수화물 과잉 섭취입니다. 우리 인간은 탄수화물 또는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섭취하는데요. 이 중에서 탄수화물은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 몸에 들어오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때 우리 몸은
체지방이나 또는 음식에 있는 지방을 에너지를 잘 쓰지 못하게 돼요. 대부분 저장하게 만들고 분해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몸은 평소에 몸에 있는 에너지를 또는 지방을 잘 쓸 수 있었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그때마다 몸은 몸 안에 있는 이 통장 잔고를 못 꺼내 쓰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혈당 롤러코스터인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것들이 몸에서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어가지고 혈액 속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서 혈당이 높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인슐린도 같이 나와서 인슐린도 같이 높게 올라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혈당이 쭉 떨어지게 됩니다. 롤러코스터처럼 높게 올랐다가 내려가게 돼요.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갈 때 우리 몸은 지금 몸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돼요.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에 당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음식을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몸에 에너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되면 약간 당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약간 출출하기도 할 거예요. 그게 다 몸에 에너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혈당과 인슐린의 급격한 오르내림, 이 롤러코스터가 일어나면서 우리 몸이 에너지가 모자라다 또는 혈당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라고 느끼면서 우리가 더 먹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반대로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혈당 롤러코스터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또는 혈당 반응이 안정화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식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고당분 음식 또는 과일 섭취입니다. 이 여섯 번째 고당분 음식과 과일 섭취도 아까 말씀드렸던 혈당 롤러코스터 또는 탄수화물과 인슐린 조합이 몸에서 지방 분해를 억제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고당분 음식 또는 과일에 들어있는 이 과량의 과당이 간에 들어와서 독처럼 작용하고 이 간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거기는 독을 해독하느라 제의를 못하게 되면서 우리 전신의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식욕이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음식을 더 먹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음식들의 달콤함들이 보통 뇌에서 어떤 보상 회로를 자극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음식을 많이 먹고 싶게 만들어요. 그래서 식욕이 불안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고당분 음식, 과일, 나아가서 칼로리가 없지만 우리 입에서 단맛을 내는 이런 제로 음료들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제어해 주시는 게 우리 뇌에서 불필요한 어떤 보상작용들의 갈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식욕 안정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일곱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우리 장이라는 장기는 단순히 에너지를 소화하고 흡수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가 있고요. 우리 전체 면역 기능이나 어떤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장이 망가진 분들은 우리의 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식욕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장이 편안하고 장 안에 미생물들의 환경이 좋다면 우리는 조금 더 포만감을 잘 느끼게 되고 식욕도 안정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다른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식욕이 안 잡히지 했을 때 혹시 내 장이 건강한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도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장에 문제를 만드는 밀가루나 또 나쁜 음식들을 조금 제한해주고 우리가 장 안의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고 또는 어떤 분들은 유산균과 같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음식을 자주 먹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칼로리 양이나 또는 탄단지 비율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음식을 자주 먹는 것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자주 먹을 때마다 또는 하루 세 끼에다 간식까지 먹게 되면 먹을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혈당 롤러코스터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내내 혈당 또는 인슐린 롤러코스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식욕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혹시나 음식을 너무 자주 먹고 있었다면 세 끼의 간식이 아니라 간식을 끊어보거나 또는 나아가서 하루에 세 끼가 아니라 두 끼를 잘 먹는 것으로 줄여보시고 식욕이 더 나아지는지를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체지방 대사 능력 저하입니다. 체지방 에너지를 잘 못 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평소에 단순히 에너지를 음식에서뿐만 아니라 체지방을 통해서도 공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통장 잔고를 못 꺼내 쓰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또는 수십 년 동안 탄수화물을 다량 섭취하면서 하루에 3끼 이상을 먹는, 간식까지 먹는 이런 자주 먹는 습관을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지만 통장에 있는 잔고를 잘 쓸 수 있다면 우리는 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몸에 잔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있는 그 잔고를 못 쓰게 되면 우린 더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돈을 더 벌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몸 안에 있는 통장 잔고, 이 체지방 대사를 열을 수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식욕이 안정화되는가 불안정화되는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는 수분 또는 소금 섭취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사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분과 이 소금의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수분이나
소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 몸은 이걸 허기로 느끼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갈증과 허기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이 모자란 게 아니라 혹시나 물이나 소금이 모자란 게 아닐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 음식을 드실 때는 소금 간을 충분하게 하시고, 또는 평소에 가능할 때 물을 잘 드시면서 지내신다면 식욕이 조금 더 안정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잘못된 다이어트의 반복입니다. 네, 이건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한데요. 되게 많은 다이어터분들이 사실 현재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었던 잘못된 다이어트들, 그러니까 단순히 적게 먹고 또는 운동을 많이 하면서 몸에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었던 것들이 반복되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뇌에 어떤 회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언컨대 지금 되게 많은 다이어터분들이 각자 나름의 식이장애, 작게는 폭식증 또는 먹토와 같은 것들, 아니면 약간 식이에 관련된 이상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의 뇌에 만들어진 무언가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잘못된 다이어트를 반복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식욕이 불안정한 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데 식욕이 불안정하다면 과거의 다이어트가 줬던 영향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마음 급하지 않게 편하게 바라보면서 천천히 나의 대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 7년 동안 다이어트를 연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워왔던 우리의 식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혹시나 이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천천히 하나씩 고친다면 언젠가 식욕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내가 음식을 먹고 또는 포만감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는 게 가능할 겁니다.